캐나다 60조 잠수함 전쟁 한국 독일 진짜 승자는? 여러분,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단풍잎, 나이아가라 폭포,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옆에 조용히 붙어있는 평화로운 나라. 맞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멀고 분쟁과는 무관하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조용한 나라가 전 세계를 뒤흔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려 60조 원. 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 한국과 독일이 맞붙었습니다.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두 나라의 기술력, 외교력, 그리고 국가 전략이 총동원된 전쟁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독일에게 묻고 있다. 잠수함 말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건 패키지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 이 60조 전쟁의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왜 갑자기 60조를 쓰려 하나? 먼저 배경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투자에 나섰을까요? 답은 딱 세 글자입니다. 트럼프.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서면서 캐나다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 달에 무려 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조업이 흔들리고 수출이 막히고 경제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캐나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 하나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잠수함 사업입니다. 단순히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이외의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는 이를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카니식 거래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잠수함을 팔고 싶다면 캐나다에 투자하라. 이게 캐나다의 협상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은 어떤 잠수함일까요? 캐나다가 원하는 것, 잠수함 그 이상. 캐나다 해군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영국에서 중고로 구입한 빅토리아급 4척. 이게 언제 만들어진 잠수함인지 아십니까? 1990년대입니다. 무려 30년이 넘은 구형 잠수함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수리 중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캐나다 해군 관계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떤 잠수함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가 원하는 건 단순한 잠수함 교체가 아닙니다. 아틱, 즉 북극해에서 작전이 가능한 차세대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왜 북극해냐고요?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 중국, 미국이 북극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극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이 절실합니다. 12척에서 최대 18척. 가격은 척당 수조 원. 총 규모 60조 원 이상. 캐나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내건 조건은 이렇습니다. 잠수함을 팔고 싶다면 캐나다 경제에도 기여하라. 구체적으로는 현지 생산, 현지 고용, 그리고 추가 투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딱 두 나라가 남았습니다. 한국과 독일.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패.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측 선수는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입니다. 두 회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한화오션은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수십 척의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호주 잠수함 사업에도 참여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소 중 하나이고 건조 속도와 품질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측 선수는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입니다.
독일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된 잠수함 건조 역사가 100년에 달합니다. 특히 비핵 잠수함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각자의 패를 정리해 볼까요? 한국의 패. 첫 번째, 속도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조 능력을 자랑합니다. 캐나다 해군이 하루빨리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건 결정적인 강점입니다. 두 번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같은 성능이라면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저렴하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지화 전략입니다. 한화는 이미 캐나다 철강업체 알고마 스틸과 강제 공장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캐나다에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번째, 자동차 카드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에게 현대차 공장 설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 수주와 자동차 공장을 맞교환하는 패키지 딜입니다. 독일의 패.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100년의 잠수함 건조 역사, 세계 최고 수준의 비핵 잠수함 기술. 두 번째, NATO 동맹 카드입니다.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NATO 회원국입니다. 군사 동맹국 간 무기 거래는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카드입니다. 독일도 카드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추진 중입니다. 캐나다는 독일에게도 이 투자를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강력한 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쟁은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협상의 실체, 무기가 아닌 투자 전쟁.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방산 수주전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성능 비교표, 기술 시연, 가격 입찰. 그게 일반적인 무기 거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캐나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라. 우리 국민 고용해라. 우리 경제에 투자해라. 이건 방산 계약이 아니라 국가 패키지 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F-35 전투기 구매하면서 폴란드 공군 기지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호주도 그랬습니다.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건조 비중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제 방산 수주전은 무기 성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 패키지, 기술 이전, 현지 투자, 일자리 창출. 이 모든 것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독일 중 누가 이 게임을 더 잘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전략, 속도와 현지화. 한국 컨소시엄의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속도입니다. 한국은 잠수함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이 운영 중인 장보고급, 손원 1급 잠수함들은 납기를 철저히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캐나다 해군 내부에서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잠수함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그 관계자.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완벽한 잠수함을 10년 뒤에 받는 것보다 충분히 좋은 잠수함을 5년 안에 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속도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와 투자 패키지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캐나다 현지 파트너를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틸과의 MOU가 대표적입니다. 알고마 스틸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100년 역사를 가진 철강 회사입니다. 캐나다 국민들에게 상징적인 기업이죠. 여기에 한국이 투자하고 협력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원자재 조달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캐나다 경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현대차 공장 카드까지 더해집니다. 캐나다는 한국에게 현대차 공장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캐나다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 수주 현대차 공장 알고마 스틸 협력.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들어오고 기술이 이전됩니다. 그런데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독일의 전략, 기술과 동맹.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의 전략은
한국과는 결이 다릅니다. 독일은 기술로 승부합니다. 티센크루프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P, 즉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입니다. 이 기술은 잠수함이 수중에서 훨씬 오랫동안 조용하게 작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핵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의 은밀성을 자랑합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북극해 작전 능력에도 독일 기술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NATO 카드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독일은 NATO 동맹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협약이 아닙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작전을 함께합니다. 같은 동맹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면 호환성도 좋고 유지 보수도 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훨씬 매끄럽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 카드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투자를 잠수함 수주와 연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잠수함 수주를 따내면 폭스바겐 투자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쟁,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판세 분석, 지금 이 순간의 스코어. 솔직하게 현재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일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NATO 동맹, 100년 기술력, 이미 진행 중인 폭스바겐 투자. 이 세 가지만 봐도 독일이 앞서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속도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잠수함 전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북극 진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캐나다는 지금 당장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최첨단 기술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당장 건조를 시작할 수 있는 조선 능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캐나다 총선이었습니다. 2025년 4월 캐나다 총선에서 마크 카니 총리의 자유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 의존 탈피와 경제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 잠수함 사업은 그 전략의 핵심 카드입니다. 어느 쪽이 캐나다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카니 총리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니라 정치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한화오션이 알고마 스틸 협력과 현지 공장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정치적 계산을 읽은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어떤 잠수함을 구입하든 상관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NATO 동맹국 내에서 중요한 군사 장비를 누구에게서 사느냐는 미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한국에 갖는 진짜 의미. 여기서 잠깐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60조 잠수함 계약, 한국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60조 원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첫째, 방산 강국 이미지 확립입니다.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출했습니다. 루마니아, 이집트, 호주 등에서도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여기에 방점을 찍는 사건입니다. 한국이 전차, 자주포를 넘어 첨단 잠수함까지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겁니다. 둘째, 조선업의 르네상스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지금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뿐 아니라 방산 분야까지 동시에 수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성공한다면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높아집니다. 셋째, 외교적 레버리지입니다. 한국이 캐나다의 핵심 방산 파트너가 된다면 양국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무역, 투자, 외교 전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높아집니다. 넷째, 기술 고도화입니다. 수출용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이건 한국 해군 전력 강화에도 직결됩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나요?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방산 계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훨씬 큰 게임입니다. 캐나다는 이 사업으로 미국 의존을 벗어나려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원합니다. 경제 투자를 원합니다. 일자리를 원합니다.
한국은 기술과 속도, 그리고 투자 패키지로 승부합니다. 독일은 기술력과 NATO 동맹, 그리고 자동차 투자로 맞섭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단순히 잠수함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정치, 경제, 외교적 필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시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싸움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고마 스틸 협력, 현대차 공장 카드, 건조속도 우위를 앞세우며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변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로서 세계 무대에 서 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기술과 속도로 캐나다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독일이 NATO 동맹과 100년 기술력으로 앞설까요? 이 전쟁의 결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